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는 순간 어떤 사람과는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모든 게 잘 맞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과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말이 막히고 뭔가 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성격 차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대화에서 느끼는 그 차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받는 사람의 기분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느끼겠죠. 반대로 왜 그걸 실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더 불안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대화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럴 수도 있어 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그랬어? 같은 말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죠.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자주 단순히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핵심은 말의 의도와 의미가르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한 사람에게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아, 그런 일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수를 용납해주고 상대방이 더 이상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상황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왜 그랬어? 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하고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마음을 열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공감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어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왜 그랬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자책하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혹은 어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대화는 훨씬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언어로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대화에서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어떤 말들이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대화의 함정을 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나 어색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제 그 언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구나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실수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느냐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더 이상 그 실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실수한 후에 왜 그렇게 실수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자책하게 되고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더 긴장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감정과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불안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대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의 언어는 실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안, 걱정, 스트레스 같은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 혹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까요? 괜찮아, 잘 할 수 있을 거야.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불안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긴장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불안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안을 더 키우고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예시는 대화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말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하며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건넬 수 있는 말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의 자신감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표나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긴장돼도 괜찮아. 너라면 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을 인정받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왜 그렇게 긴장해? 라며 불안감을 무시하는 말은 그 사람을 더욱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불안해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에서 어떤 말을 건네야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실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고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 불안과 실수 외에도 억울하거나 지친 상황에서 어떤 말을 건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때때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때때로 그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특히 상대방이 억울하거나 지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억울하거나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말들이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야 할 말, 누구나 억울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억울하게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또는 가족 간에 잘못된 정보가 전해져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답답한 마음에 왜 이렇게 억울해? 혹은 그냥 참아. 다들 그렇잖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억울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만도 하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속상했겠다. 같은 공감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겪은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반면 그냥 참아, 다들 그런다고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억울한 사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억울해?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억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며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하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풀고
마음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게 돕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다음은 지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모두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은 체력과 정신이 고갈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버티면 돼. 혹은 다들 그렇게 힘들잖아. 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라는 말은 상대방이 겪은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그동안 자신이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주며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반대로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그냥 참아. 라는 말은 상대방이 겪는 힘듦을 경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고 혼자서 고통을 참으라는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쳤을 때 충고보다는 공감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라는 말은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지원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감 없는 말은 관계를 단절시킨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감 없는 말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고 결국 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 라는 말은 사실 상대방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힘듦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점차 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말 많이와 힘들었겠네. 나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마무리 대화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관계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억울하거나 지쳤을 때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대화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여만 가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마음을 열고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마음을 여는 방법.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라.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너가 느끼는 감정이 틀리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슬프거나 좌절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슬퍼해? 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억누르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이후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사람들이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그 감정이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다들 힘들잖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럴 만도 하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해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해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잘 버텼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말이 되어 상대방이 더 이상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주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또는 그것도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들었겠네. 잘 버텼어. 그만큼 힘든 일이었을 거야.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말이 됩니다. 지친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한다 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위로의 힘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면 그냥 조금만 더 참고 버텨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가볍게 취급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 불안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불안감을 인정해주고 그 불안감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말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건넬까요? 우리가 흔히 많아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물론 긍정적인 의도에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은 불안감을 쉽게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불안을 해결하기보다는 너는 불안해할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중요한 일이니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지. 하지만 너라면 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그 불안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해주며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뭐야? 네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봐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불안의 원인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 불안을 덜어내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긴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불안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중요하다. 때때로 실수나 불안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는 단순히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해 라는 식의 명령적인 말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나 실패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불안한 사람에게는 그 불안감이 인정되고 존중받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무리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진심으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 마음의 짐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언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불안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인 격려의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는가입니다. 특히 우리가 실수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그리고 대화에서 실수를 피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의 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점점 더 쌓이고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실수했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자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거나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실수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대화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하지. 라는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실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왜 그걸 실수했어? 라거나 또 그랬어? 라는 말은 그 사람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벽을 만드는 말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실수를 다룰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 실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을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괜찮아, 이게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었겠네.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미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자기 감정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주며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게 만듭니다. 공감과 이해는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든다. 공감은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고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생기고 관계가 한층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동료는 더 이상 자신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게 되고 더 큰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대화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마음을 여는 대화는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마음을 여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더 강한 신뢰와 깊은 관계로 돌아옵니다. 마무리, 공감의 언어를 익혀라.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 사람은 마음을 열고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며 우리는 더 좋은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열쇠임을 기억해 주세요.